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를 여는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영하 1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5도 등 3도에서 7도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서해안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오전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 시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별도의 퇴임식 없이 청사를 떠난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이건식 김제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시장은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가축 보조 사료를 납품하도록 해 김제 씨에 1억 7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판결 직후 이 시장은 간부 공무원을 불러 이야기를 나눈 뒤 곧바로 청사를 떠났습니다.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김제 씨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저를 3번이나 이렇게 선택해 주셨는데 제가 제 불찰과 제 부덕의 소치로 이렇게 도중하차되게 되니까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김제 씨는 내년 7월 민선 7기 출범 전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건식 시장님께서 마무리하지 못한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4번 떨어지고 무소속으론 유일하게 3선 연임에 성공했던 이건식 김제 시장은 결국 남은 임기 7개월을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단체장의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자치단체장의 낭만은 개인의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주민 피해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무소속 3선 연임의 기록을 썼던 이건식 김제 시장이 임기를 불과 7개월에 앞두고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전북에서 자치단체장이 중도 하차한 것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발목 잡힌 박경철 익산시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1995년부터 따지면 불명예 퇴진한 자치단체장은 17명으로 늘어납니다. 임실에선 민선 군수 4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연달아 낙마하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중도 퇴진은 개인의 불명예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고의 의사 결정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해당 시군은 행정 공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새 수장이 올 때까지 지역의 현안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됩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견제되고 감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가 주민들에 돌아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에 적극 참여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장의 비리와 낙마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높이고 주민 소환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고 정치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전북 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11대 개혁과제가 이번만큼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정치개혁 전북 공동행동은 최근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지만 가장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만약 A정당이 10%의 득표율을 얻고 지역구에서 10석이 당선됐을 경우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배정해서 10%인 30석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들이 제대로 또한 반영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에 반드시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꼽은 11대 정치개혁과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외에도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와 여성 할당제 강화, 지역정당 허용 등이 있습니다. 정치개혁 전북 공동행동은 국회의원과 각 당 전북도당에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 대부분 찬성 의견을 보내왔지만 유성엽, 이용호, 이춘석 의원은 당직을 맡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답변을 보류했고 정운천 의원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전북도당은 아예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공동행동은 정치의 다양성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각 당,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당이라는 위치에서 정치개혁 제도 개선을 바라보면 실제로 정치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정개특위 활동이 연말까지인 만큼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 이번만큼은 선거제도가 개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간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모집 결과 3개 학교 가운데 2개 학교가 미달됐습니다. 내년부터 자사고와 특목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되는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로 운영하고 있는 익산 남성고등학교. 내년 신입생 모집을 마감한 결과 0.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350명 모집에 무려 50명이 미달된 건데 자사고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미달된 지가 처음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미달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최선 다해서 좀 미달 안 되게 하려고 했는데 뭐 사회적 여건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자사고인 군산중앙고는 모집 정원 가운데 75명을 채우지 못해 0.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2년간 100% 정원을 채워 안정되는 듯 했지만 또다시 미달로 전환됐습니다.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 상산고는 2대 1을 간신히 넘겨 예전에 비해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사고의 입학생 미달 사태는 고교 입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데다 내년부터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시에서 수시 전형적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일반고에서의 수업 개선 노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일반고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사고와의 변별력이 크게 없어졌다. 자사고는 학생 선발과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지만 재정 지원 없이 학생 등록금으로만 운영합니다. 따라서 학생 충원이 안 될 경우에는 학교 재정에 큰 타격을 받게 돼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 학생 우선 선발권이 폐지되고 자사고의 대규모 미달 사태가 되풀이될 경우 정부가 의도한 대로 자연스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승마 인구가 꾸준히 늘고 말 사육 규모도 커지는 등 전북의 말산업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특구 지정 등 말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재활 승마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승마 실습이 한창입니다. 승마 인구가 늘면서 승마 교관 같은 수요가 급증해 학생들은 취업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대중화가 돼 가고 있으니까 저희는 뭐 걱정 안 하고 그냥 말만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말산업 저변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승마 인구가 지난 2014년 38,500명에서 지난해 66,500명으로 73%가 늘었습니다. 말 사육두 수는 2013년 890마리에서 지난해 1,340마리로 50%, 사육 농가는 70곳에서 120곳으로 71%가 증가했습니다. 말산업 종사자는 400명으로 3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도 말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키우기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수에 체류형 말체험 관광단지를 개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소년 승마단 2곳을 만들었고 해마다 생활 승마대회도 2차례씩 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말산업을 생산, 유통뿐만 아니라 관광, 레저 산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제주와 경북, 경기에 이어 말산업 특구로 지정받아 말산업의 활성화를 이끌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임실에서 호남 최초로 온전한 형태를 갖춘 대형 가야 고분이 발굴됐습니다. 남원시 생활개선회가 전통 고추장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시군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직경 16m가 넘는 고분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호남에서는 처음으로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발굴된 가야 고분입니다. 봉분용 흙을 위해 파놓은 도랑인 원형주구의 형태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일대가 섬진강 중상류 지역 가야 문화의 거점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른 고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또 발굴된 고분도 정비 복원을 통해서 임실군의 가야 문화를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원시 생활개선회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 고추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틀 동안 2.5kg짜리 고추장 200여 개를 만들어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고추장을 찹쌀을 고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아무튼 추운 겨울 날씨에 맛있게 잡수시고 건강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순창 강천산을 찾은 관광객이 올해도 1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달 말 현재 강천산 관광객은 107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관광객 110만 5,600명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시가 아동 관련 시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세미나가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읍 고부천과 완주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위험성이 낮은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AI 바이러스가 저병원성으로 확인돼 이들 지역에 설정한 방역대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북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나온 곳은 고창 오리농가 한 곳입니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해 최종 개정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유성엽 의원은 이 법안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향후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안은 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 기한을 연장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지원하고 공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해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과 사드 갈등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던 전북의 화장품이 지난달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는 사드 갈등 이후 계속 줄어들던 전북의 화장품 수출이 지난달 올 최고치인 400만 달러를 넘었고 해조류의 연간 누적 수출도 처음으로 1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전북의 수출액은 자동차가 7억 4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합성 수지가 4억 8천만 달러를 보였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전주시 덕진동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45살 김모 씨가 63살 박모 씨의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 박 씨가 숨진 김 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